지난 8일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 5화에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의 비극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931년 일본 오사카에 건너갔던 주인공 선자는 50년 만에 고향 부산에 돌아가 어머니의 하숙집 일을 도우며 친자매처럼 지낸 보키 언니와 회후합니다. 보키는 선자가 떠난 후 일을 들려줍니다. 어떤 아재가 찾아와가 만주 공장에 좋은 일거리 있다고 우릴 소개시켜준다 카대. 이렇게 운을 뗀 보키는 전쟁 끝나고 와보니 너희 어머니 안 계시더라. 솔직히 말해 다행이다 싶었다. 우리가 일에 변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았다며 상상 못할 일을 겪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파친코는 한국 배우가 출연하지만 미국 애플이 만든 미국 드라마입니다. 시즌1 제작비가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미국 드라마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애환을 자세히 다룬 건 처음입니다. 2017년 뉴욕타임스 NYT 베스트셀러에 오른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대담한 첫 문장의 이 소설은 부산 영도의 하숙집 딸 선자를 중심으로 자이니치 3대의 가족사를 그렸습니다. 드라마는 이를 토대로 각본 겸 총괄 프로듀서 수휴, 공동감독 코고나다, 저스틴 전 등 재미교포 제작진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에서 3화가 한꺼번에 공개됐고 이후 매주 금요일 한 편씩 3회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시청률이나 가입자 수 증가치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에 공개한 1화 조회수가 1,449만 건입니다.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의 신선도는 언론 평단 98%, 대중 94%입니다. 파친코 출연자는 윤여정을 빼고는 김미나를 비롯해 이민호, 정은채, 재미교포 진아, 자이니치 아라이 소지 등 영미권에선 낯선 한국의 배우입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대사가 뒤섞여 색깔로 자막을 구분할 정도인데도 올해의 위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지난 몇 년 중 최고라는 극찬까지 영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NYT는 9일 파친코에 나온 한복을 한국 역사의 렌즈라며 주목했습니다. 넷플릭스 좀비 사극 킹덤이 인기를 얻자 조선 전통 모자가 주목받은 것과 흡사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5일 파친코 리뷰 기사에서 미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및 일본 역사인 1910년대에 시작된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위크는 파친코 속 일제강점기를 조명한 기사에서 일본은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고 거의 72만 5천 명의 한국 남성을 일본과 그 영토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천 명의 한국 여성을 위안부, 즉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친코는 일본에서도 공개됐지만 애플 TV 플러스는 홍보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는 관련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의 역사 왜곡 반일 드라마라는 비난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누리꾼의 비난을 전한 뒤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끝내 여론전에서 진 것이다. 애플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 기자들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취재를 나가고 있다며 미국 기자들은 한국인들의 차분함에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일본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유명한 애플 드라마로 이런 드라마를 일본에서 방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NG. 일본의 방송계는 대체로 정부, 자민당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 자민당에 있어서 불편한 해외 작품을 사게 하는 정도가 될 테니 그쪽 역사라는 것을 읽으면 마치 어제 보고 듣고 왔나 당사자인가 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쓰여 있다. 그러니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 쉬운 거겠지. 여러 군데 일본인이 흠잡을 데가 많을 것 같고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는 혐일 표현이 잘 되어 있어 얼마나 다뤘는지 이 드라마를 꼭 보고 싶네요. 최대의 불편은 일본의 병합 통치 중 반도로부터의 밀양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았던 것. 즉 본토에 보다 높은 임금을 목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하는 불안을 밀양자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독립 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 국적을 잃더라도 일본의 치아 사회 차원의 생활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 경제적으로 파탄났기에 다른 나라에 흡수합병된 것이지.
국소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다면 그리 급격히 녹슬지 않을 터였다. 가난했던 한반도 주민들이 신천지를 원한 것은 구국가의 운영 실패 덕택에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요인이었다. 전쟁에 나갔던 저의 시아버지는 중국, 조선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때로 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전쟁 때는 조선에서 일본군의 노예 역할로 남자를 데려간 것 같고 여자의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 전에도 조선을 일본 땅으로 만들기 위해 다소 행패를 부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 일로 그 무렵의 인간은 지금 죽어서 거의 없죠. 그 무렵의 일본인과 지금의 일본인은 다른데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도 미국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부흥에 매진해왔기에 일본은 대국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전후 일본으로부터 꽤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아직까지 사과만 하라면서 계속 돈벼락을 맞고 있다. 복귀는 선자가 떠난 후에 이를 들려준 장면 중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만주 공장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준다고 하더군. 완전 가짜 아냐? 일본에는 불편한 드라마라고요? 딱히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만주 공장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라는 대목은 분명 일본 군인에 의해 유무상 강제 연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여성을 권유했다는 민간업자일 것이겠죠. 72만 5천 명의 한국 남자를 일본에서 일하도록 강요, 수천 명의 여성을 위안부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어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사나운 한국민들이 강요를 한다 해서 조용히 따라다녔을까? 게다가 그만큼의 인원이 끌려가게 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사도 났을 거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기사조차 없었다. 위안부라는 것은 이웃들로부터 강제로 끌려갔다는 정보조차 없는데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를 말하는 것은 할머니뿐이고 민족 감정을 고조시키는 스토리가 있고 그에 편리한 자료를 첨부하는 한국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시점의 차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그런 특집으로 일본을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픽션의 드라마를 진짜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이 그의 나라의 무서운 점이죠. 진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역사나 이야기를 상대방이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일본의 박애로운 선의의 통치를 그린 장대한 드라마를 일본이 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72만 5천 명분의 증거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걸까? 조작이 아니라면 하나쯤은 나올 법한 건데 역시 한국은 조작의 나라다. 증거라고 해도 한국인 진영공으로 알려진 인물의 정체가 홋카이도 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일본인이라고 밝혀진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조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들의 말처럼 강요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증거가 하나라도 나와야 하는데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차별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드라마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다니 애플도 이제 더러워진 건가?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